자, 2교시 시작합니다. 자, 단원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점가좌표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 지금 강의 올라가고 있어, 얘들아. 유튜브 아마 보고 있을 거야. 이제 보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월 1일 금요일이 학원 휴강이에요. 그래서 내일 오늘 강의 찍은 거 이후로 더 강의를 찍어서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하시고 숙제를 좀 한 번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숙제를 참 잘했어요. 자, 오늘 강의 찍고요. 숙제는요, 이 영상은 숙제 체크 좀 하시고 하고 나서 내일쯤 쌤이 영상 강의 찍을 때 숙제 오답 영상까지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만 유튜브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 줌 라이브로 수업 진행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직선의 방정식 시작합니다. 자, 이쪽 파트는 우리가 중2인가? 중1인가? 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중2인가? 중1 때 우리가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1차 함수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그냥 직선에 대한 것만 그리는 것 정도였는데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그 직선에 대한 어떤 성질들, 특징들까지 싹 다 이번 시간부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1차 함수 배웠던 잠깐만 예를 들어 봅시다. y는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저기 2x 플러스 1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를 생각하면 그래프 어떻게 그렸죠?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냐? 이렇게 그렸다. 우선은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점은 절편을 찾는 거지. 즉, x가 0이면 y가 1이다라는 거. 즉, 0,1을 통과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갑니다. y가 0이면 x가 얼마가 되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x가 0이면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직선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 직선이 y는 2x 플러스 1이었고 자, 직선에 보니까 지금 요 두 개의 점을 뭐라 불렀냐면은 요 점을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x절편이라 불렀고 요 점을 우리가 y축과 만나는 점이라 그래서 y절편이라 불렀어. 그리고 여기 앞에 x 앞에 계신 2. 요 2가 뭐였냐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야. 기울기가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구했었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복습하는 겁니다. 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런 식으로. 그렇죠?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x의 증가량 분의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으로 우리가 뭘 했었냐면 기울기를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값이 이만큼 변했을 때 y가 이만큼 변했다. 그래서 요것분의 요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기울기라는 걸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y좌표는 1이었죠. 즉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숫자는 뭐의 역할? 기울기 역할을 하고요.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앞에 x 앞에 이 녀석 2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기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 1은 x에다가 0을 대입할 때 나오는 y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y절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라는 값이랑 y절편이라는 값만 알면 직선, 즉 1차 함수식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사실들이었고 잠깐 복습을 했고요. 자, 첫 번째 자, 1차 함수 기본적으로 기울기랑 y절편이 직선식 나타내는 대표적인 거라는 거 알았으니까 한번 상황에 맞춰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상황별입니다. 상황별. 첫 번째 상황. 자, 기울기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집니다.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집니다. 그때 직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중학교 때 방식으로 풀면은 답은 그래 나오긴 하겠죠. 기울기가 얼마가 됐고 한 점이 나왔으니까. 근데 1번 주제가 사실상 직선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베이시스 방법이고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처럼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볼까요? 직선을 구하는데요. 직선의 기울기가 3인데 그 녀석이 3,5라는 점을 지난답니다. 기울기가 3인데 3,5를 지난대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 직선이 있고 요 직선의 기울기가 3인데 얘가 3,5라는 점을 지나요. 그때 직선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딩과 고딩의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자, 한번 중딩 때 배웠던 방식으로 풀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3이니까 y는 3x 플러스 p가 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p를 모르죠? 근데 이 직선이 3,5를 지나는 거니까 대입하시면 됩니다. 5는 9 플러스 p가 되고요. 그래서 p가 의미하는 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선은 y는 3x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중딩 때 이렇게 풀었거든요.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지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고딩에서 조금 고딩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방법은 맞지만 고딩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알고 있대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고딩 방식으로 갑니다. 자,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기울기였으니까 이렇게 할까? 좀 어렵니?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잠깐 써볼게요. 그러면 3,5와 x, y에서 이 두 점을 연결할 때 한번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x 증가량은 3 마이너스 x 빼기 3이 되죠. 이게 x 증가량입니다. 3 빼기 x. y 증가량은 y 빼기 5가 됩니다. 그 결과가 기울기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3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유식을 잘 정리해 보니까 y-5는 3 곱하기 x 빼기 3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식한계가 나오는데 이 식을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여기 임의로 x, y를 잡았지. 그래서 어떻게 설정했었냐? 이렇게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요거 값분의 요거 값. 그래서 요 기울기를 우리가 정의 내렸고 이게 기울기 정의에 의한 식이고 이거를 변형 이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쓰라는 거죠. 어떻게 쓸까 하면 여기 앞에 3이라는 뭐가 오고 기울기가 오고 3,5를 지났네. x 빼기 3 요점 5를 지났네. y 빼기 5 이렇게 해갖고 직선을 그리면 식을 쓰고 정리하면 이것보다 좀 더 빨리 직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들어볼래? 봐봐.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 녀석이 마이너스 1,3을 지난답니다.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갑니다. 어떻게 한다? y좌표가 3이니까 빼기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좌표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얼마가 되면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겁니다.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았을 경우는 저렇게 바로바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 직선 구하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가자.
자, 두 번째는 그냥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질 때. 두 점이 주어질 때.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직선이 있고요. 저 직선이 점 두 개를 지납니다. 자, 따라서 요 점이 A가 됐고 요 점 B가 됐습니다. 요 점을 x1, y1, 요 점을 x2, y2라고 해서 임의로 지나는 두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나는 두 점이 주어졌어. 직선이 점 두 개가 주어지면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자, 한번 배워볼까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갑니다. x끼리 뺄게요. x1 빼기 x2.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x1에서 x2를 이렇게 뺐지. 그러면 분자도 순서에 맞게 y1에서 y2를 빼야지만 해. 혹은 같은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x2에서 x1을 뺐으면 마찬가지로 y2에서 y1 순서에 맞게끔 빼야 됩니다. 혹시 몰라서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기울기입니다. 자, 우리는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을 알면 직선을 완성할 수 있는데 기울기가 나왔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지나는 점은 두 개 있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점 하나 선택해서 써도 괜찮은 거야. 해보자. 자, 내가 만약에 점 A를 선택을 한다면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아무거나 괜찮죠? x1 마이너스 x2분의 y1 빼기 y2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식을 완성하게 되면 직선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지긴 해요. 그런데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지긴 하는데 하필 그 점이 절편입니다.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 하필 지나는 점이 주어지는데 절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x절편을 a라 그래서 한번 얘를 a, 0이라고 쓰고 y절편을 b라 그래서 내가 얘를 0, b라고 써서 저 둘을 이용해서 직선을 구해볼게요. 갑니다. 지금 여기 내가 직선을 구하는 과정을 적을 건데요. 이 과정을 그냥 이해만 하시고요. 이거 절편이 주어질 때 직선 구하는 결론이죠. 결론. 이 결론은 반드시 암기하길 바랍니다. 볼게요. 어쨌든 절편도 점이기 때문에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와 절편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한 점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한번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x의 증가량 a-0 분의 0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가 기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y절편 알고 있죠? y절편이 0, b니까 직선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좀 봐봐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도 괜찮은데 뭔가 특징적인 걸 좀 발견해야 되거든? 자, 여기서 양변을 한번 내가 한번 양변을 b로 한번 나눠볼게요. 물론 b는 0이 아니라 가정이 필요합니다. b 나누고 그럼 좌변은 b분의 y가 되고요. 우변은요 마이너스 a분의 x가 되고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가 1이라는 이런 식이 간단하게 주어집니다. 자, 절편이 주어지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직선을 표현하면 되는데 얼마나 편리하냐 봐봐. x절편분의 x 그렇죠. 그 다음에 y절편분의 y 이런 식으로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을 구하면 된다는 소리야.
됐죠? 더더욱이 대입하면 돼요. A, 0 통과하죠? 0, B 1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을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요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가 1이다 이렇게 주어지면요 얘는 딱 보자마자 이런 체크가 바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2구나 y절편이 3이구나 이런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입해도 괜찮아요. y 0 대입하면 x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x 0 대입하면 y가 3이 나오는 걸 이용해서 직선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직선을 표현하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 배웠고요. 뭐 x는 a, y는 b 같은 것들을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 문제를 보는데 우선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개 설명 더 할게 한 가지만. 자, 노트라고 적고요. 필기 한 개만 추가 더 해볼까? 노트라고 적고. 자, 갑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요? 삼각비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삼각비. 삼각비. 이런 거. 지금 이제 중3 때 배웠던 거죠? 자, 이 각도를 내가 만약에 세타라 그럴게요. 이렇게 3, 4, 5라는 직각삼각형을 설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사인 세타는 어떻게 했었죠? 빗변 길이분의 높이였습니다. 5분의 4. 이런 길이의 b, 직각삼각형에서 길이의 b, 삼각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 길이분의 밑변 길이 5분의 3.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밑변 길이분의 높이 3분의 4 이런 식으로 중3 때 배웠죠. 중3이긴 하지만. 자, 이게 왜 하냐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봐봐요.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봐봐요. 이렇게 직선이 그려졌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임의로 내가 요 점이랑 요 점을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점 2개만 알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요거 길이분의 요거 길이가 바로 기울기잖아요. 그렇다면요, 만약에 직선이요 요 x축과 이루는 각도 요각도를 세타라고 잡았다면 요거 길이와 요거 길이를 알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요거 길이가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는 걸 이용해서도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요거 길이면 요거 길이가 탄젠트였기 때문에요. 6분의 5. 그래서 탄젠트의 값을 가지고도 뭘 구할 수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요 각도를 이렇게 잴 때만 구할게요. 예각인 경우만 얘기할게요. 예각인 경우만. 정각부터는 수학원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학원 과정. 됐습니까? 자, 그러면 탄젠트의 값을 좀 대충 알고는 있어야 돼, 얘들아. 탄젠트 0도는 얼마가 될까? 0. 탄젠트 30도 얼마가 될까? 루트 3분의 1. 이런 것 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탄젠트 45도 얼마가 될까? 1.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 얼마가 될까? 루트 3 되는 요 5가지는 좀 기억해. 4가지는 좀 기억해 두자.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45도가 1, 60도가 루트 3. 이 정도는 기억합니다. 이거 갖고도 뭐 할 수 있다?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1-3번을 한번 가볼까? 자, 문제 1-3번 갑니다.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밑줄 쳐봐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래요. 자, 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설명 하나 할게요. X축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럴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는요. 각을 이렇게 쟀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재었을 때 이 각도가 30도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30도가 된다는 소리고요. 그 결과가 아까 하나 외우라고 했어요? 루트 3분의 1입니다. 끝났어요. 기울기 나왔고 지나는 점 나왔네요. 구합니다. y는 루트 3분의 1. 잠깐. 이 마이너스 0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순서대로. y 마이너스 0은 루트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거기 보니까 n과 n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양변 루트 3 곱할까요? 그러면 루트 3 y는 x 플러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거기 보니까 지금 뭔가 좀 이렇게 답이 안 나왔네. 오케이. 전개해봐야 되겠다. 전개합시다. y는 루트 3분의 1x 더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고요. 한번 얘를 유리화 시켜볼게요. 그러면 3분의 루트 3x 플러스 3분의 2 루트 3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양변에 3을 곱해볼까요? 그러면 3y는 루트 3x 플러스 2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루트 3x 마이너스 3i 플러스 2 루트 3은 제로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m은 얼마죠? m은 루트 4, n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냥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응용 문제 같은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넘겨서 2-1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자, 세 점이 주어집니다. A라는 점은 3,5가 됐고요. B라는 점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됐고요. C라는 점은 7,43인데요. 삼각형 AB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그 다음에 A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랍니다. 그럼 무게중심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무게중심을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분의 요거 3개를 더해볼까요?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 되겠네요. 따라서 무게중심좌표는 2,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좌표는 3,5가 되죠. 그러니까 2,0과 3,5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직선을 구할 때 반드시 뭐부터 구해줘야 될까? 기울기부터 구해줘요. 자, 봅니다. x 증가량은 3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0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5가 되고요. 두 점을 지나니까 아무거나 초이스 할게요. 2,0 초이스 할까요? 따라서 y 마이너스 0은 5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므로 y는 5x 빼기 10이라는 요 직선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또 2-3번을 가볼까요, 문제? 됐어요? 자, 점 3,2를 지난 직선이 있대요. 근데 그런 말이 있네. y절편이 x절편의 2배랍니다. y절편이 x절편의 2배가 될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할까? x절편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a로 잡으면 y절편은 x절편의 2배가 되는 거니까 몇 a가 될까요? 2a가 되겠죠. 절편 나올 때 식세우는 거 아까 했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분의 x 플러스 2a분의 y는 1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얘가 3,2를 통과한대요. 대입할까요? a분의 3 더하기 2a분의 얼마? 2가 1이다. 양변 a를 곱합니다. 3 더하기 1은 a. 따라서 a가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4 이렇게 나왔다. 문제 뭐 구하는 겁니까? 직선을 구하랍니다. a가 4니까요. 여기다 그냥 4를 대입하면 답이 바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분의 x 플러스 8분의 y가 1이다. 난 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뭐 배웠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자, 직선을 구했으니까 직선 구한 거 조금 응용하는 거 배울게요. 이런 게 있어요. 세 점이 일직선상이 있다. 세 점이 한 직선상이 있다. 이 상황을 봐야 돼. 이런 거 하나 직선이 딱 이렇게 있어. 세 점 잡아봐.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하필 세 개의 점이 한 동일 직선상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A, B라는 두 점을 통해서 내가 기울기를 구해봤던 이 기울기 나옵니다. B, C를 이용해서 기울기 구해봤던 이 기울기 나옵니다. 어때요? A, B 기울기와 B, C 기울기 같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할 수 있다? A, C 기울기도 구해봤더니 모두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기 위해서는 A, B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B, C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C, A의 기울기가 어떻다? 모두 다 같아야 한다.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으려면 A, B의 기울기와 B, C의 기울기와 C, A의 기울기가 모두 같으면 돼요. 그러면 한 직선상에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자, 바로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 3-1번으로 갈까요? 필수의 예제 3, 필수의 3번. 갑시다. 자, A라는 점이 제시가 됩니다. 1,1이고요. B라는 점은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C라는 점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인데 얘가 한 직선 위에 있답니다. 직선 하나 위에 있습니다. 그럴 때 K 값을 구하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한 직선이 있으니까요. A, B의 기울기를 구해보고 그 A, B의 기울기와 뭐 BC의 기울기 어때? BC의 기울기? BC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 같습니다라는 방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해볼까요? 자, AB 기울기 구합니다. AB 기울기 X 증가량 1 마이너스 1분의 Y 증가량 1 마이너스 5가 돼. 얼마나 되니?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아. 그 다음 BC로 기울기 하면 BC 기울기 이것 빼기 이걸로 할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K 마이너스 3이 되나요? 마이너스 1 빼기 이거니까 K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 빼기 저거잖아요. 마이너스 K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이 둘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같아야 된대.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양변을 곱하자. 곱하면 마이너스 K 더하기 6이 마이너스 2K 더하기 6과 똑같아. 그러니까 K가 0이 되는데? 문제 뭐 구하는 겁니까? 아, K를 그냥 구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색깔펜 드시고 추가라면 더 할게요. 자, 문제에서 얘들아 세 점이 1 직선상에 있다. 문제 푸는 거 지금 배웠고. 그럼 얘들아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대요. 얘랑 같은 표현,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 뭐냐면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면 세 점 ABC는요. 세 점은 삼각형을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삼각형을 작도할 수 없답니다. 그 세 점에 의하여 세 점 A, B, C에 의하여 삼각형을 뭐 할 수 없다? 작도할 수 없답니다. 세 점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작도할 수 없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밑에 문제 3-3번 풀 때요, 참고하시라고. 삼각형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세 점이 결국 1 직선상에 있는 거와 동일한 표현이다.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주제로 갑니다. 자, 3번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자, 교재로 209페이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3번 주제까지 3번 주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쏘리. 3번 주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응용 파트를 좀 빼고요. 자, 우선 직설 방지 3번 주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3번. 이거 하나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210페이지입니다. 자, 210페이지 내용을 하나 정리하고요. 이 주제까지 하고 오늘 강의 끊고 내일 직선을 끝낼게요. 직선 끝내고 숙제오답하고요. 그래 바로 원방 다음 주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3번 주제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 별건 아니고 형태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건 얘들아 y는 mx 더하기 n꼴이지. 여기서 한쪽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런 꼴도 정리할 수 있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도 직선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직선을요 위에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을 표준형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아래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을 일반형이라 부른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형태는 주로 무슨 형을 배웠냐면요, 주로 표준형을 배웠거든. 자, 일반형도 이런 형태 일반형이라 그러는 건데 사실상 직선이라는 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표준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즉, 일반형이 주어지면요 가급적인 뭘로 바꿨어? 가급적이면 표준형으로 가급적 변형을 시키는 게 문제 풀 때 좀 더 효율적이다. 선생님이
가급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내일 또 강의 촬영할 텐데 뒤쪽 보면은 일반형으로 둘 때 얘들아, 일반형으로 세팅할 때 어때? 일반형으로 둘 때 문제가 더 편리하게 풀리는 유형이 한두 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표준형이 편리하지만 뒤쪽 파트 어떤 개념이 특수한 몇 개의 개념에서는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더 편리한 케이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게 바꿔서 푸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즉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형을 바꾼다. 자, 그럼 변형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꼴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꼴로 주어졌을 경우는요,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잘 봐. 요 a와 b라는 두 개는요, 두 개는 직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BC는 직선의 y절편에 영향을 줍니다. 얘는 기울기 영향을 주고요. 얘는 y절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바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필수 예제 5번을 갑니다. 자, 상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것이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해봐 그랬습니다. 자, 1번 문제가 1번을 보시면 A, B가 0보다는 크고요. B, C가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갑니다. 자, 보자. 간다. 여기서 봐봐. 분석해야지. A 곱하기 B가 양수인데 B 곱하기 C가 0이래. 얘부터 볼게요. B 곱하기 C가 0이라는 소리는 B가 0이거나 C가 0이라는 소리인데, 여기서 B가 0이 되면 이로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B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C가 0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C가 0이에요.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 C가 0이니까 AX 플러스 BY가 0이 되고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봐봐. A 곱하기 B가 양수기 때문에 얘들아 AB가 양수잖아. 그럼 당연히 얘들아 B분의 A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뿔뿔 양수, 마마 양수. 근데 마이너스 B분의 A는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음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수. 아, 그래요? 얘는 원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음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직선 그려야 되니? 원점을 통과하는데 기울기 음수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김이나 두 번째. 이 필기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AC가 0보다는 크고요. BC가 0보다는 작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다. 우선은 직선의 형태를 뭘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표준형 바꾸는 게 중요하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 됐습니까? 자, 좋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니? 여기 지금 BC가 0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죠. BC가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B분의 C도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는 양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 첫 번째 사실. 우리가 구한 Y절편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AC가 0보다 크다 나왔으니까 지금 부호를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지금 요 녀석 기울기의 부호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는 A하고 B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나눠서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런 거죠. 자, 부호를 다 써볼까?
자, 우선은 A가 0보다 크다라 가정해 볼게요. A가 0보다 크면 C도 0보다 커야 됩니다. C가 0보다 크면 B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뭐냐면 B분의 A의 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봐봐. 여기서 B분의 A를 구할 때는 A, B에 대한 것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A, B에 대한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B분의 A는 음수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는 양수가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되고 마찬가지로 A하고 B하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B분의 A가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B분의 A가 양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양수고 Y 절편이 양수가 되는 그러한 녀석이다. 자, 한번 직선을 그려볼까요? Y 절편 양수 기울기 여기다 할까요? 일단? 자, 간다. Y 절편이 양수인데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을 모두 지나야 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우선 2교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이어서 강의 촬영합니다. 내일은 직선을 끝낼 거고요. 원도 일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좀 빠듯하게 진도를 한번 나가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